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 난 이걸 못 샀지 하는 코인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네, 그래서 그 코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오래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건 사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저는 못 샀어요. 없어요. 어쨌건 저는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가지고 계신 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망감을 하기엔 되게 이르고, 알트 시장 파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어저께 언급을 했는데, 오늘 밤 정도가 이제 BTC가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질지 향방이 가늠할 시간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만기하고 겹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결정되는 그 택일안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오늘 밤 정도의 방향성이 살짝 정해지긴 할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전 세계 빚,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도 하여튼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하고 팩트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빗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예전서부터 발견된 게 있는데 그 자료랑 뭉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일본 자금하고 중국 자금하고도 관련이 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정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재미가 없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왜 우리가 지금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데 뭐 GKC에 관해서 제가 예전부터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있긴 하지만 차후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는 분명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동하는 의미도 아니고 추천드린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조만간 멀지 않은 시점 내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네오코인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오코인도 움직일 확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다시 레그업해서 조금 더 시세 분출을 할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네오도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GKC에 관해서 지금 나왔는데 회사 명을 갈았죠. 그래서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라고 이걸 갈았는데, 이 친구들이 Q1의 라이브 스트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지금 정도면 아마 유튜브에서 했을 텐데, 어쨌건 거기서 무슨 발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GKC도 요즘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토탈 마켓 캡이에요, 지금. 그래서 월봉으로 딱 본 건데, 쭉 2017년 초반부터 2018년 바로 직전까지, 2017년 월말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방 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게 이 십자가 표시 그린 칼라 하나 있죠. 그러면서 그린 칼라로 이렇게 쭉 볼륨감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뭐 베어마켓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 아니면 베어마켓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트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1000불에 갈 거다, 다시 200만원대로 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력들이 만약에 이 암호자산 시장을 만들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야금야금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놨던 지금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살짝 올려놨는데, 지금 갭 차이를 레인지를 많이 안 준 상태에서 사실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크게 한번 떨구면 사실은 이 시장을 죽이겠다는 의미죠. 예, 키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서 현금을 갖고 받아 먹으려는 어떤 그런 대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얄궂게 계속해서 1년 반 정도 되는 구간 동안 계속 장난질을 쳤던 게 그 물량을 많이 뺏길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어떤 그 시세 폭락은 안 줄 거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거는 전 세계 빚에 관한 어떤 그런데 각 국의 어떤 빚에 관한 그걸 수치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영국이란 나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G7이에요. G7이라는 데가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영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어떤 뭐 힘의 이동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의 이동이 스프레드 될 수밖에 없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거하고 공통되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금 빵빵하게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양적 완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양적 완화는 더 이상 못한다. 근데 양적 완화의 형태가 따르게 돼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전 세계 빚을 퍼센테이지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구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빚의 크기가 전 세계에서 포함하는 게 31.8%, 그리고 일본이 두 번째 순위. 커런시로 봤을 때, 통화 상태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가 일본 같은 경우도 18.8%예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통화량 중에 사실 50% 정도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더 이상 아베노믹스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Q1, Q2, Q3까지 양적 완화를 대거했었는데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리세션, 그러니까 리셋을 올해나 늦어도 2020년 안에는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지구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네오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랠리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렇게 뭐 급작스럽게 동전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건 분명히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동전 코인은 별로 없어요, 제 포트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포트 중에 되게 조금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동전주 이렇게 나누듯이 코인도 그렇게 저는 포트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용이 따로 있고 장투용이 따로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네오 같은 경우는 장투용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차트를 그린 사람이 보는 시각같이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 저점을 계속 다져가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그업 할 확률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가 네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오를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금이나 은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골드마이너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드 가격이 떨어질 거에 관해서 기술적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금강산에 관한 어떤 그거랑 어떤 그 수급하고 지금 보시면은 골드 가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보시면은 이 차트 그린 사람은 조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게 적게는 1140불까지, 그리고 많게는 1240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0불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금 같은 경우는 1300불을 넘어서 가다가 다시 1291대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16불을 넘을 것 같이 하다가 15달러 1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제가 왜 지금 암호자산, 그러니까 지금 이 물리적인 거에서 왜 지금 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맞는지에 관해서 아마 더 늦기 전에 판단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20%나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다시 제가 네오 차트를, 이건 또 다른 어떤 그 트레이더가 그린 건데, 이 사람이 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 같이 하다가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 지금 두 번째 저점 올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레그업 할 확률이 높다. 이 사람도 깔끔하게 차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6사람이 이런 비슷한 차트에 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는 BCH인데, BCH도 보면은 5월달 전에, 그러니까 5월달 전까지 250달러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로 따졌을 때는 27만원, 28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9만원이긴 한데, 사실 그래서 뭐 7, 8만원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고, 저도 약간의 BCH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텐셜도 좀 크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저도 말씀 또 드리고, 이거는 토탈 마켓 캡이에요. 예, 암호자산 토탈 마켓 캡인데,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지금 와중이고, 지금, 이 보시면은, 저항선에 걸쳐져 있는 구간이에요. 토탈 마켓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밤이죠. 예,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주말로 가는 바로 중간 단계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무슨 일이 항상 생겨. 예, 그러면서 랠리가 지금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극히 제가 바라보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견해고, 오늘 선물 만기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린 컬러로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돌아설 확률이 높고, 지금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든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좀 마음을 좀 약간 졸이고 있는 그런 지금 붉은색 컬러로 있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저점 갱신했는데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졌던 몇 개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랠리를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저하고 트러스트 컴퍼니가 기관 투자자를 위한 크립토 커스터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레저 나노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사용을 하실 거예요. 프랑스의 하드웨어 지갑 생산 업체인 레저는 기관 신탁 계약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 신탁 회사인 리가시 트러스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근데 이게 커스터드 서비스랑 사실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보시면 볼트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 회사는 작년 11월 뉴욕으로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레저를 통해서 사실 투자를 하겠다. 예,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가 되는 코인이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G캐시, 그리고 12가지 크립토 통화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뭐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도 될 거고, 향후 차후에는 ERC20 기반의 토큰도 포함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레저라는 어떤 그 개인 지갑, 하드웨어 월렛이라는 데가 보면은 뭐 내가 그거를 뭐 감춰가지고 뭔가 그거를 정부하고 다르게 이거를 뭐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레저를 결국에는 어떤 온라인상에 내가 팔기 위해서, 내가 전송하기에 꽂으면 결국에는 그때서부터 노출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어떤 그 정부 관료자들하고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바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개인들은 이거를 보관해서 뭐 어떻게 탈세와 탈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게 향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한다거나 때마다 아마 뭔가 추적이 되고, 아마 조세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적인 어떤 그런 게 나중에는 향후에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쿠코인이라는 데가 바이낸스가 이제 떠오르기 전에는 좀 많이 확장도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도 많이 했었고, 괜찮은 코인도 리스트업을 상당히 자주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죽어있긴 한데, 어쨌건 쿠코인 같은 경우도 비자 카드를 런칭을 시켜서 자기네도 어떤 뭐 유동성의 공급을 받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쿠코인이나 뭐 비트렉스나 폴로니엑스 그런 움직임들이 뭐 자기네 거래소에 관해서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돌아오는 불장을 대비해서 점포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영국의 메이 총리가 변칙 브렉시트가 으로 다시 승부수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29일날 미래선언 뺀 채 탈퇴 협정만 표결 붙이기로 야당 요행, 여당 강경파, 백스톱 그대로 반발 부담.
가결된 브렉시트로 5월 22일까지 연장 부결된 4월 12일 부결되면 영국 노딜 또는 장기 연장 중 택이래야. 선택의 기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월 12일 날 결정이 되든가 아무리 늦어도 5월 22일 날까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돼서 빠져나온다면 그 여파가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크거든요. 영국에 관해서 이제 보고, 제가 여태까지 아까 그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선진 G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G7이 1대1로 참여 다음 타자는 일본하고 영국이 유력타다. 이런 거에 관해서 유력설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차관 두 나라 참여 원의 언급, 브렉시트 임박, 영국 새 지렛대로 검토할 만, 일본 전제 조건 제시, 6월 모듈 체결 가능성. 자, 일본도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요즘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얼굴 비치는 영상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못했는데, 일단 G7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주요 G7 중 두 나라가 추가 참여를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내에서 일본과 영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적인 시각에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영국 같은 경우 이번에 브렉시트가 5월 22일 날 만약에 브렉시트가 강행되게 되면 영국에서 지금 많은 자산이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될 경우 영국을 누군가가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일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란 나라가 친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지금은 미국에서 자국 이기주의 노선을 2년 전부터 펼치면서는 사실은 많은 나라들에서 발을 뺐어요. 자금 지원도 안 해줬고, 오히려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주고 군사도 지원해주니까 국방 지원비를 더 내라 라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만 계속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잘 가만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G7이라는 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아까 제가 빚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의 영적 완화를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측면에서 신흥국 위주로 어떤 자금 조성이나 어떤 그런 게 재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미국에서 일본을 말아먹게 할 때 일본에다 자금을 투입해서 그 다음에 빼면서 일본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되게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었고, 지금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금이나 지금 인도로 빨려 들어가는 자금, 그리고 터키나 신흥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빨려 들어가는 자금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한머니가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자금이 빠져서 유입되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되게 많은데,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머물러서 있었던 네오콘이라든가 유대계 자금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껍데기에서 빠져나와서 동아시아 위주의 패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새로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제가 딱 설명되는 사진을 지금 못 찾았는데,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테러라든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여태까지 이민 정책을 계속 폈어.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을 미국에서 불법 노동자를 어느 정도 봐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저급한 어떤 그런 페이를 받고 그런 일자리에서 여태까지 일을 했어. 근데 그거에 관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노선을 필고 그 다음에 장벽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 불법 저층민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중산층으로 갈 확률이 예전보다는 점점 적어지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는 추구하는 노선 자체가 생산성 위주나 아니면 확장 일로에서 긴축 위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민 정책하고 그런 거를 자세히 가만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됐든 유럽이란 어떤 그런 세력이 됐든 앞으로 이슬람을 토대로 한 이런 거대한 테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민 정책을 오히려 반감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추방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만히 보시고 G7 일변의 어떤 그 힘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들은 앞으로는 G20 쪽으로 전향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G20에는 들어가 있는 나라가 신흥국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G7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는 되게 적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G7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적어지면서 G20로 가면서는 통화 바스켓 중에 SDR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유로가 해체되면서 유로라는 통화가 되게 힘들어진다고 하면 차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향후 몇 년간 안에는 SDR 통화 바스켓 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SDR에 그게 비트코인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축으로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빗썸에 관한 얘기인데 신세계와 손잡은 빗썸 면세점서 암호화폐 결제. 근데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서 빗썸 캐시 결제 가능, 결제 시제 기준으로 암호화폐 차감. 자, 신세계와 손잡은 빗썸이 이제 암호화폐 결제한다. 근데 이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면세점이라는 그 단어가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 면세점은 듀티프리야. 자, 전 세계 어느 지역 가도 그거는 공통되게 있는 그냥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그 구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국한된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세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금이나 어떤 그런 자금의 이동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면세점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면세점에서 한국 내에서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중국 내에서 많이 움직이는 데가 알리페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챗에서 하는 위챗페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빗썸이 지금 빗썸 캐시도 결국에는 알리페이랑 같이 연동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는 카카오페이랑도 같이 연동을 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삼성 갤럭시 S10에 엔진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1개 코인이 들어가. 그럼 거기에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중간에 인터체인지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상호 이게 결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해외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듯이. 예, 그래서 빗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신세계와 연합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빗썸 캐시는 빗썸 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모두 합친 총 자산이다. 이번 제휴로 빗썸 회원들은 신세계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보유한 빗썸 캐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호자산 거래소이긴 하지만 향후 앞으로는 이게 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금 빗썸에서 추구하는 게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시리즈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역외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STO하고도 사실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빗썸의 경우 미국에서 시리즈 1과 함께 추진하는 STO 로드맵이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라고 여기 나오지만 저는 상황이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쿠팡도 그래요. 상황이 나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근데 알고 보면 어느 순간 1위가 돼 있어. 빗썸도 상황이 안 좋아. 뭐 이게 자금을 뭐 김병건이가 준다 못 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 그리고 거기에는 BMK 컨소시엄도 껴있어. BMK 컨소시엄도 제가 여기에 이제 다뤘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끝에 부정적인 그 단어는 그냥 기자가 누구 의견에 어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써가지고 밑에다 그렇게 살짝 흘린 거예요. 대중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빗썸이 진짜 얘네들이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빗썸이 키오스크 사업 박차, 터치비 무인 매장용 출시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인 매장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무슨 어디 거대 시설에 간다거나, 요즘에는 뭐 하다못해 동네 커피숍에 가도 아니면 음식점에 가도 월남국집 가도 요즘에는 뭐 키오스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무인 자판기에도 이게 사용이 될 거고, 빗썸은 오래전서부터 키오스크 사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뭐 인력을 뭐 축소한다, 감축한다. 사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메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겉에서 우리가 보는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인력을 다른 식으로 돌려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지금 사업체를 만들고 있는 와중이에요. 키오스크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얘네들이 그리는 그림이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빗썸이 자사 키오스크 브랜드 터치비의 무인 매장 맞춤형 제품을 출시한다고 6일날 밝혔습니다. 셀프코인 노래방, 그리고 키오스크 K머신은 회원 정액권, 그 예약 기능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단적으로 무슨 뭐 노래방 아니면은 뭐 회원 정액권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여러 가지 뭐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극장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 모두 다가 상용화되고 커넥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업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에서 만든 업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인이 결국에는 이런 키오스트 어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아니면 뭐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바로 극장 가서 바로 이거로 이제 결제를 하고 팝콘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게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앙에 서 있는 어떤 그 핵심이 빗썸이라는 얘네라는 거죠. 그래서 빗썸을 이제 저는 김병건 회장 단독으로 저는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뒤에는 소뱅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여기다가 무슨 언급은 안 해. 여기다가 말은 안 해. 이런 기사에는 그런 건 안 나와. 그래서 저한테 그럴 거예요. 너무 내피셜이 강하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바라보는 어떤 퍼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거의 다 많이 맞아졌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래서 한편 터치비는 합리적인 운영비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 키오스크 시장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소시라든가 주시라든가 더벤티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이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샘플링하는 거에 국한된 얘기지 사실상 샘플링이 어느 정도 끝나면 범상용화 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또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마지막 건데 MBK 파트너스라고 제가 이걸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는 이거는 김정주가 아니라 김병주 회장이에요. 김병주 회장이 2005년도에 설립한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바이아웃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관련된 데가 빗썸이라는 데고 또 중요한 데는 이번에 넥슨이라는 김정주 회장님하고 연결돼 있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CEO로 있는 그래서 그것도 뭐 매물로 나온다. 근데 거기서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아서 인수에 가담을 했던 게 사실은 거기에도 MBK가 사실 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자금이 섞여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에서 뉴스를 봤을 때는 다 별개야. 뭐 중국은 일본을 싫어해. 근데 아까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중국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시킬 거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 관계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6월 달에는 분명히 드러날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적인 시각에서 분명히 나온 거긴 하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시각을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친미에서 사실은 반미 중립국가로 지금 돌아서는 와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관세 폭탄을 떨궈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 떨구는 거하고 중국에 떨구는 거, 일본에 떨구는 거, 한국에 떨구려는 그런 관세들이 거의 차등이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 그렇단 얘기는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본을 옹호하진 않는다. 근데 일본이 되게 약삭 빠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6월달 정도에는 그런 게 제스처가 있을 거다. 근데 이미 MBK 파트너스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금의 이동이나 행보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무슨 하나의 코인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집중되게 말씀드린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어떤 흐름에 관해서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MBK 파트너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키워드를 하셔가지고 치셔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한 2시간 정도 찾아보시면, 아, 대충 그래도 찰리 브라운이 뭔가를 말하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보는 그림이 어떻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MBK 파트너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정도에 시세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시장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조정장세에 있는 코인들이 반등 랠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큐텀을 놓쳐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한데, 예, 어쨌건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